우리 기아 레이 이제 차량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내니까 약간 울리는 게 있어요. 루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리를 내면은 이렇게 약간 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뭐 그게 엄청 불편한 건 아니니까요. 뒷사람이랑 너무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게 있다는 거, 제 목소리가 울린다는 거는 다른 소음들도 여기서 맴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 시승을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일단 캐스퍼를 탔을 때보다, 저희가 캐스퍼는 지난번 시승기를 남겼을 때 캐스퍼는 터보 모델을 탔었는데 출력이 좀 다르죠. 터보 모델은 100마력, 레이나 모닝 같은 경우는 76마력, 캐스퍼도 터보가 아닌 거는 엔진이 다 동일하죠. 76마력 정도를 내는데 수치상으로는 터보 모델이 뭐 100마력이니까 훨씬 높긴 하거든요. 토크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토크 같은 경우는 밟았을 때 가속 능력이 좋은 거, 마력수가 높은 거는 최고 시속이라든가 속도를 낼 때 조금 더 힘을 잘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어쨌든 출력이 작다는 거는 엔진도 작다는 거예요. 미션은 4단 미션이지 3기통 엔진이지, 작은 엔진이 힘을 강하게 쏟아 부으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서 진동과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다. 기아 레이는 처음 시동을 걸었던 첫인상은 캐스퍼 터보 모델보다는 약간의 진동과 소음은 더 있다.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했는데요. 76마력인 걸 감안하고, 경차인 걸 감안하고 일단 초반 가속은 나쁘지 않아요. 토크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괜찮은데? 생각보다는 잘 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고 있는데 확실히 속력은 안 나고 있어요. 우리가 경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이 차량을 탈 수 있는, 우리 요즘 차량 중에 1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차 사실 경차밖에 없어요. 캐스퍼와 비교를 해도 차량 가격이 차이가 나죠. 특히 터보 모델하고는요. 근데 기아 레이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중반 정도만 되면은 한 1500에서 1700 사이 정도면은 가장 합리적인 차를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나는 차는 이동수단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는 차량이거든요. 공간을 보면요, 레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냥 세단들, 뭐 아반떼나 K3 요런 준중형 차량을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도 공간은 오히려 레이가 훨씬 더 실용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도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4명이 탔을 때는 다르지만 2명이 탄다는 기준 하에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고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더 개방감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선루프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저는 이 레이가 굉장히 이런 실용적인 면이라든가 공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엑셀을 밟았을 때 제가 중간 정도 밟고 있는데요, 막 치고 나가는 건 당연히 없죠.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가는 편입니다. 이 차량을 시내에서만 탄다, 뭐 세컨카로 사용을 한다 이러면은 이보다 합리적인 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지배적입니다. 자, 엑셀을 약 한 30% 정도만 밟으면은 충분히 가속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고요. 소음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속력을 내야겠다고 좀 밟으면 요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는 우렁차인데 사실 앞으로 확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우리는 경차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막 엄청 빨리 달려야겠다 하고 엑셀을 많이 밟게 되면요, 조금은 빨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RPM만 굉장히 많이 쓰고 연료만 많이 소비를 하는 거지 엄청나게 빠르게 가지 않으니까 그냥 평상시 운전하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오르막길 오를 때는 조금 밟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르막길 오르고 있는데 RPM이 대략 4000 정도입니다. 4000 정도인데 속도는 50 정도에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오르막길은 경차 76마력으로는 쉽지 않은 길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경차를 타는 게 속력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안정적인 면에서 자, 일반적으로 밟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속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코너링이 밀린다 이런 거는 몸으로 느껴지는 건 없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고가 높고 전폭이 좁은 차예요.
굉장히 밸런스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커브길이라던가 고속에서의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차는 아니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지금은 속도도 없긴 하지만 코너링을 좀 빨리 돌고 이러는 차는 아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일반적인 세단들이 6, 70 돌았을 때 6, 70, 뭐 많게는 90 정도 속도를 내고 돌았을 때도 안정적이라면 레이 같은 경우는 아마 한 90, 100 정도로 이렇게 코너를 틀면은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전고가 높습니다. 차체 밸런스를 봐도 굉장히 실용성에 맞춘 차량이지 드라이빙을 즐기고 이런 차는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너링 돌고 할 때 다른 세단들하고 똑같이 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차가 K3인데 우리 PD님이 K3 타고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K3보다 저는 레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레이, 회사차로 레이를 살 걸 그랬나 봐요. 와, 방금 제가 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 제동력이 엄청난데요. 이 제동력은 캐스퍼나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캐스퍼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레이는 그런 게 없네요. 그냥 딱딱 즉각적인 반응을 하네요. 굉장히 순수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밟는 대로 가고 브레이크 밟아주는 대로 서고, 그리고 실용적인 면이 강하니까 기본적인 면에서 굉장히 강한 차량이다.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커서 첫 차 사고 싶다고 하면은 실용적인 면에서는 진짜 레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기 때문에 과속을 하거나 그런 것도 적을 것 같고요. 이 전고가 높아서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는 창문이 큽니다. 이 창문이 크니까 이렇게 서서 저쪽에서 오는 차량들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좋은데요? 여러모로 좋아요. 실용성 하나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자, 양 옆에하고 앞에 이제 수입차들도 있고 성능 좋은 차량들도 있는데 제가 따라가 볼게요. 레이로. 지금 약 한 10km 정도 달렸는데 지금까지의 연비는 15.1km가 나옵니다. 자, 이제 밟으면은 연비가 10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밟아 볼게요. 자, 이제 밟아 보겠습니다. 가자! 레이 가자! 와, RPM 6000까지 해서 이만큼 밟았는데 속도는 70. 한마디로 RPM을 2000에서 3000 사이 정도로만 운행을 하시면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속도도 천천히 오르긴 하지만 막 6000까지 밟았을 때랑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차는 그렇게 밟아서 운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엑셀을 천천히 밟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속을 하고 싶었는데 가속을 못해서 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차라는 거. 그리고 레이를 보면은 아까 디자인에서도 봤듯이 본네트가 좀 짧아요. 물론 엔진은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데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앞 유리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시승할 때보다도 카메라가 굉장히 멀리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만큼 앞 유리가 앞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차 시장을 보면은 쉐보레 스파크가 경차 중에서는 제일 안정성이 좋다. 좀 쉐보레 자체가 단단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스파크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차 중에 하나였는데 전략적인 면에서 이제 스파크를 단종을 했죠. 그 스파크가 차지하고 있던 비중 전부 다 그게 캐스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캐스퍼는 작년에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2030 세대에서 캐스퍼를 구입을 많이를 했었고, 그 캐스퍼 구입이 끝나니까 다시 레이의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자 하시는 분들, 배달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사업용으로도 많이 쓰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 같은 경우 세컨카로 쓰기에도 훨씬 레이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레이의 판매량이 점점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다시 캐스퍼가 내려오고 레이가 위로 올라왔다. 판매량이 왜 올라갔는지는 지금 타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전고가 높은 것 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이 전고가 높아서 저는 약간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거보다 좀 세단에서 출렁출렁 이런 느낌들이 강했는데 레이는 그런 게 없어요.
차량의 단가 때문에 2천만 원이 안 되는 차량의 단가 때문에 원가 절감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이 엔진 소음은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 조금 빨리 달렸을 때 약 한 7, 80 정도가 됐는데도 풍절음이 약 여기서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 근데 풍절음보다 엔진 소음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음 때문에 풍절음은 묻히고 있는데 풍절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놀라운 게 이 진짜 공간 활용 능력이 이게 이 정도로 뽑아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전장이 3600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처럼 80kg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레이 타셔야겠는데요. 캐스퍼는 좀 좁을 것 같아요. 근데 캐스퍼의 장점은 터보 모델이 있기 때문인데, 터보 모델하고는 질감 자체는 좀 다르긴 합니다. 좀 더 경차 중에 그래도 부드럽고 잘 나가고 이런 걸 원하시면은 캐스퍼 터보 모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실용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공간 활용, 그리고 나는 시내에서만 주로 탄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레이가 더 잘 맞는 차량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뭘 선택하겠냐? 전 레이 사겠습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능도 중요하고 하지만 경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좀 더 합리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금 합리적인 것만, 실용적인 것만 딱 생각하면은 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아이들하고 탄다고 할 때도 레이를 사줄 것 같아요. 그 두 개 차종만 본다고 하면요. 모닝은 또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모닝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최고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그냥 돈, 그리고 회사 차량으로 쓰기에는 모닝이 제일 또 적합할 것 같고요. 커브와 동시에 오르막길인데 커브길에서도 지금 60 정도 달리고 있거든요. 자, 연비는 아까 우리 15km 정도 나왔었는데 아까 급가속도 좀 하고 오르막길 올라오니까 12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리막길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겠죠. 경차로 준중형처럼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준중형이나 뭐 조금 좋은 성능 150마력짜리 정도로 달리려고 막 속력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은 연비가 정말 하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차가 의외로 연비가 안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조금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경차 말고 바로 아반떼나 K3 준중형차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셀토스도 제가 타본 소형 준중형 2급 차량들에서는 셀토스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모레 코나를 타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건 코나 타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레이가 방금 옆에서 큰 차량이 지나갔었는데 좀 빠르게 지나가니까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 말은 고속도로에서 트럭이라던가 버스들이 좀 빠르게 내 옆을 지나가게 되면은 차량이 좀 흔들릴 것 같다. 그리고 교량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체 자체는 가벼운 거는 맞으니까요. 그래도 의외로 노면 소음은 좀 적은 편이에요. 엔진 소음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노면 소음은 적고 풍절음도 맞바람이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감안해서 탈 수 있을 정도. 시트도 나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것도. 그리고 급커브를 돌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커브길을 돌 때도 밸런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전고가 높은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자, 이제 2열에 타서 한번 또 볼 건데요. 자, 2열로 왔습니다. 2열에 오니까 엄청 넓어요, 진짜. 와, 제가 웬만한 준중형이나 뭐 소형 SUV 타도 엄청 넓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셀토스보다도 2열은 더 넓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그리고 앞에 레그룸까지 준중형, 뭐 저리 가란데요. 중형차를 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물론 승차감 말고 공간만 봤을 때는 중형 차량이라던가 거의 뭐 중형 SUV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진짜 공간은 좋다. 앞에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2열에 오면은 가장 먼저 느껴봐야 할 게, 이 1열에 있던 엔진 소음이 아까 제가 위에서 말이 울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엔진 소음이 온다, 이 소리가 나중에 모여서 이렇게 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했던 게, 예상했던 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2열에 오니까 오히려 이 뒤쪽에서 오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앞에 있던 엔진 소음이 약간 맴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도 있어요. 시트에서 진동이 확 느껴지긴 합니다. 캐스퍼나 모닝을 타면은 이 뒤에서 이런 진동이나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레이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좀 부드러운 차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레이보다는 캐스퍼나 모닝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낮은 차량으로 가는 게 맞고, 실용적인 측면, 단순히 좀 넓고 공간 활용 좋고 이런 걸 원하시면 레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차란 걸 감안했을 때는 다 용서가 되지만 캐스퍼와 비교를 했을 때는 단지 소음이 좀 더 있다는 거, 좀 덜 부드럽다는 거, 요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란 걸 감안하면은 사실 이만한 차가 없긴 하죠. 시트는 이 공간 때문에 그런데 훨씬 편합니다. 시트 이 쿠션 자체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리클라이닝 되기 때문에 뒤로도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갈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이라는 게 짐을 실는 공간 말고도 내가 앉아서 가고 남을 태웠을 때 거주성, 이 차 안에서의 거주성은 훨씬 좋다는 거죠. 이게 캐스퍼와 레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확실히 이 소리들이 여기서 조금 맴돌고 있어요. 아마 이게 전고가 요 정도로 낮아졌으면, 거의 머리 닿는 요 정도, 대략 한 150mm 정도가 더 낮아졌으면은 이런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긴 했을 텐데, 박스카의 디자인을 갖거나 아니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이를 이렇게 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는요, 평생 안 없어질 차량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형태의 경차를 계속 더 많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여러 면에서요. 그리고 가격대도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경차의 혜택도 많으니까요. 일단 뭐 취등록세 면에서도 그렇고, 저희 아까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데도 50% 감면되고, 그런 것들이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톨게이트 비용도 다 할인이 되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경차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안전성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시내에서 타고 주로 출퇴근 타시고 이러는 거는 장거리 타는 게 아니라면 경차만한 차량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공간적인 면에서도, 주차할 때도 편하고, 경차 전용 구역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혜택이 있죠. 지금 우리 PD님께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한 70km 정도로 달렸거든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좀 높았고, 그 와중에 커브길을 가는데도 밸런스 괜찮아요. 뒤에서도 느껴지는 거는 괜찮았어요. 신기하게 그래도 바퀴가 이쪽에 분명히 바로 여기 바퀴가 있을 건데, 여기서 느껴지는 노면 소음이나 이런 거는 진짜 생각보다 없네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이 위쪽에서 있는 이 소음 때문에 밑에 있는 노면 소음들은 다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와야 정상인데. 진동은 있어요. 딱 발을 대고 있으면 이 진동이 확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필러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풍절음도 이쪽에서 더 잘 들려야 하는데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레이도 상당히 잘 만든 차예요. 여러 면에서 상당히 잘 만든 차인데 세컨카로 타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동차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리 브랜드카가 더 발전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브랜드카가 더 커지기 위해서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